7월 12일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의 속보 뉴스, 월가의 속보 뉴스 포함. 자, 속보 1부입니다. 금요일이지만 저녁 때 2부 뉴스 변함없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던 테슬라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테슬라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라는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자, 기다린 보람이 있죠. 오늘 테슬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직관적으로 보는 요 사이트 가운데 보이십니까? 테슬라 현재 녹음하는 시간이 서부 시간으로 10시 45분인데요. 자, 여기서 한마디. 요즘 또 미국 주식이 좀 좋다 보니까는 그 사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꼴에 또 미국이 없으면서 막 미국에 있다고 뻥 까는 인간들이 많다 봐요. 어저께 갑자기 여러 댓글들이 미진놀이 정말 미국에 있으면 증명할 수 있나요? 그러는데 와, 이거 저희 처음 4년 전에 시작했을 때도 그런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뭘로 증명하지? 쇼츠 영상 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월마트 가고 또 그 현장 취재한 영상들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나오고, 제가 주말에 저희 얼바인에 보면은 그 테슬라 슈퍼차저 몰이 정말 많아요. 집 거라지에 굳이 슈퍼차저 시스템을 설치 안 해도 될 만큼 이제 현장 취재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바인만 조금 벗어나서 뭐 애너하임, 플러튼, 부에나 방망 봐도 이 차징하는 시스템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얼바인은 딱 신호 되게 딱 쓰면 좌우를 돌아보면 정말 10대 중에 한 7대는 테슬라거든요. 근데 얼바인을 살짝 벗어나니까 테슬라가 눈에 띄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미국에 있는 거 맞습니다. 제가 지금 러시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미국 맞습니다. 오케이. 뭐 저희 드론 영상 보셔도 알겠지만, 자, 테슬라가 오늘 3.56% 지금 상승하면서 여기 보시면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지금 테슬라의 3분봉 차트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 테슬라가 이렇게 상승한 데에는 일단 긍정적 리포트도 좀 나왔지만 일론이 미주노를 들었나? 자, 오늘 테슬라 어저께 블룸버그가 올린 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에요. 근데 살짝 좀 뉘앙스를 풍기지요? 여기 좀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일론의 트위터 X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한번, 뭐 저도 트위터는 안 해요. 안 하지만 이제 이 주식 때문에 몇몇 친구들을 일론 제 친구죠. 이렇게 제가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자, 이그젝틀리 레가스 미디어스 리더네 하면서, 자, 레가스 미디어는 늘 뒷북 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yesterday 뉴스라고 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여전히 out of date, 그냥 과거의 뉴스다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러면서 밑에 있는 이제 이 라비 스타벅 이런 친구는 뭐 너희 트위터의 뉴스가 보통 일반 뉴스들보다 뭐 48에서 72시간 빠르다. 뭐 그러니까 일론의 이 트위터를 가지고 뉴스를 쓰는 기사들도 정말 많죠. 어찌됐든 이런 부분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심했네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 저희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예, 쇼스퀴즈 팔고 나가서 다 팔고 나가고,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현재 249.3937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장 끝날 때까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면 되게 좋고요. 일단은 저는 테슬라 측에서 공식적인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 내놓을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만약에 여러분 예정대로 8월 8일 날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진짜 블룸버그는 뭐가 되지? 블룸버그는 풍선이 터져지나? 그러니까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블룸버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언론이나 특히 뭐 로이터 통신은 거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그런 게 나올 때마다 일일이 테슬라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 이번 달 테슬라 어닝 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 전에 또 발표가 나올 수 있겠지만 테슬라 측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겠죠. 자, 어찌됐든 자, 참고 기다려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렇듯 미주노를 구독하시면 좋습니다. 네, 좋다니까요. 와, 여러분 오늘 참 시장이 어제는 피바다더니,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장이 이래서 참 어려운 거죠. 아니, 어제는 피바다더니 거의 어제 보이시죠? 여기 지금 M7이 다 피로더니 오늘 또 뭐야? 다 파래.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어제 저녁 끝날 때쯤에 왕창 몰빵해가지고 오늘 팔면 대박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신의 영역이지. 근데 그만큼 지금 장이 되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주식이 내일 간다 안 간다를 맞출 수는 없지만 시장의 큰 추세는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겨울에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여름에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물론 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여름 감기도 가끔 걸리긴 하지만 겨울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장마철에 비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가뭄철에 비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이게 바로 추세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사막 기후예요. 그래서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아주 더워도 그냥 그늘 밑에 들어가 있으면, 특히 제가 사는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이쪽 좀 더 내려가서 샌디에고 쪽은 미국인들이 은퇴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 1, 2위로 뽑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습도가 없으니까는 에어컨 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참 좋아서 살기가 좋지만 한편으로 여기는 지진지대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번씩 크고 작은 지진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진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건 몰라요. 하지만 저기 뉴햄셔나 플로리다 동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늘 태풍에 대한, 허리케인에 대한, 이번에 텍사스 쪽도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동부 쪽에 사신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하우스 밑에 방공호가 있대요. 허리케인 오면 그 밑에 지하실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캘리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는 여러분, 허리케인 무서워서 캘리포니아 이사 오신 분들이 여기서 지진 한번 경험하고 다시 가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듯 뉴햄셔나 플로리다 사시는 분들은 허리케인이나 태풍, 토네이도를 조심하시고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초짜들은 오를까 내릴까 맨날 이 무당질하고 있지만 주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은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오히려 흐름에 따라 신속한 대응 능력, 정확한 판단 능력, 뉴스와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해석해내는 해석의 능력. 그래서 주식은 대응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요까지 하고 뉴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와, 2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참 며칠 전에는 정말 못 가더니 참 어렵다. 예, 어렵죠.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계속 타면 되게 주식은 어려운데 이걸 이제 변동성 장세가 심한 장세라 하거든요. 근데 저희 미주놀 위에 보면 여러분 여기 딱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수익을 안겨주는 원아웃 투자 기법. 이게 이제 변동성 장세에 최적화된 매매법이거든요. 저희는 요즘 표정 관리하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자, 오늘 아침에 JP모건 체이스, 시티뱅크, 웰스파고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있었죠. 요 소식 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저께 CPI가 전월 대비 0.1% 하락. 자, 코로나 때 정점을 찍은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여러 섹터 로테이션 장세가 펼쳐졌잖아요. 그렇죠? 어저께는 빅테크들 못 갔고 중소형주들 갔고, 그렇죠? 자, 오늘 발표된 PPI 도매 물가는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2%가 상승했고요. 시장의 예상치인 0.1%를 상회했습니다. 0.1.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2.6%였고요. 자, 6월 P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지만 시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간다면 가는 거지. 자넷의 매직이 통했다니까요. 전날 나온 기대 이상의 6월 CPI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불을 지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날 주요 은행주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었죠. 미국의 4대 상업은행 중 3곳이 오늘 2분기 실적을 공개했죠. 자, JP모건 체이스는 투자은행 부문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23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주가가 2% 하락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볼까요? JPM
있습니다. JPM. 참 어렵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는데도 꼬꾸라지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느끼시죠? 자, 웰스파고도 종합성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은행 대출 수익성의 척도인 순이익소득, 즉 NII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올해 순이자 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가가 7%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자, 웰스파고의 티커는 WFC. 조금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5.62. 참 어렵다. 참. 자, CD그룹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92. 근데 이 폭 보십시오. 자, CD그룹도 지난 분기에 CD뱅크죠.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9억 3,5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의 전망을 상회하는 실적을 주었으나 주가는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시다시피 대신 자, M7 주식은 어제 그러니까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테슬라는 좀 더 가야겠죠.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테슬라, 아마존 상승세고요. 마소는 하락세를 보이고 시작했는데요. 자, 테슬라는 전날 11일 거래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주가가 장중 8.44% 급락했지만 오늘 다시 3%대에 상승하면서 25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 회복했다가 빠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보십시오. JP모건 체이스의 일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 차트 좋죠? 그러면 웰스파고 한번 볼까요? 오늘 개파락. 좀 심각하네. 그렇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좋았죠. 시드뱅크 어때요? 좋았죠. 저희 미주놀에서 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다가와서 뭔가를 사지 않고 즉 이번 실적은 대부분 다 양호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는 그러니까 주식을 여기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미리.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포모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그래서 포모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는데 자, 우리 테슬라도 자 보시죠. 일봉이거든요. 자, 271까지 갔다가 좀 미끄러졌는데 오늘 지금 250 회복했습니다. 자, 슬라야 가자. 응? 자, 이제 가야지. 자, 여기 지금 1분봉 띄워놓고 계속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선침해로 잡아가지 않으면 요즘 같은 시장은 거기다가 포모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고는 별 먹을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잘못하면 상투잡기 딱 좋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어저께 제가 전해드린 CPI에 이어서 PPI의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닭고기하고 달걀 가격이 55%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이게 웬일입니까? 미국 현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좀 느끼시죠? 여전히 우리의 식료 쪽은 내려가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렌트 쪽이 많이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CPI. 근데 사실 그것도 도시에 따라 차이가 워낙 커요.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오르고 있죠. 근데 이제 얼바인을 벗어난 지역들은 진짜 가시적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자, 오늘 발표된 PPI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 대비 0.4%, 전년비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문가의 예상치는 0.2%였는데 이걸 0.2% 웃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품목별로는 상품 지수는 6월에 0.5% 감소했지만 서비스 지수는 0.6% 상승했고요. 서비스 지수는 5월에 0.3% 상승했지만 6월 상승폭이 2배가 된 것이죠. 즉 6월의 서비스 지수 상승의 대부분은 무역 서비스 관련 마진이 1.9% 상승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운송 및 창고 서비스 지수는 죄송합니다. 지금 발음이 세죠. 혓바늘이 나가지고 0.4% 하락했습니다. 상품 지수 하락은 대부분이 에너지 수요의 하락으로 인한 건데요. 식품 가격도 0.3% 하락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가격은 전월비로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에너지 가운데서는 휘발유 가격이 5.8% 떨어져 전체의 60% 이상을 좌우했는데요.
식품 가격 가운데선 닭고기와 달걀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4%나 폭등한 것으로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근데 가스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떨어지질 않았을까요? 참 신기하네. 자, 유럽연합이 SNS 업체의 유해 컨텐츠 검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법, 일명 DSA의 첫 위반 사례가 나왔는데요. X입니다. X. 나 이거 참말로 또 일론 또 화나겠네. 자,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X, 즉 트위터 측에 DSA를 위반했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보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X에 대한 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았는데 집행위가 지적한 X의 위반 사항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X의 인증 계정에 달리는 블루체크가 업계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자, 블루마크가 뭐냐면 여기 딱 보면 보이시죠? 요거 파란색. 일론이 자기도 이렇게 달았잖아. 그렇죠? 돈 내야지 달아줘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본래 블루마크는 공적 인물을 검증하러 달아주는 마크였으나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이후에는 돈만 내면 누구나 계정 옆에 블루 체크를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 바 있는데 아울러 X가 광고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연구용 목적의 접근 권한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 예비조사 결론이 최종 확정되면 X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일론 또 되게 화나겠네. 내 친구 일론 화나겠어. 아무튼 어디든지 정말 못 잡아 먹어서 지금 안달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우리 일론을. 진짜 남 잘된 꼴은 보지를 못하네. 진짜. 요즘 한국에 여러분 그 쯔양 먹방 유튜버 쯔양 사건이 아주 크게 지금 보도되고 있잖아요. 아, 거기 보면 그 레카 유튜버들이라 그러죠. 이 가세형 같은 쓰레기들. 거기 몇 개 나오잖아요. 뭐 구제역, 뭐 아무튼 뭐 카오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 데는 보지도 말고 구독 다 취소하셔야 돼요. 응? 본인들은 뭐 정의를 밝힌다는데 다 뒷돈 받아 처먹고 그러진 하잖아. 근데 뭐 저희 미즈노을 채널이 메인 큰 채널이 아니어서 그렇지 저희도 아마 1000만 유튜버 정도 되면 그런 쓰레기들이 정말 몰려오거든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돈과 얽힌 곳이니까 멤버십 공부하는 학생을 가장해서 멤버십 공부방에도 막 침입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좀 빼가려고 그러고 팀장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예. 세상에는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만 해서는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자, 오늘 몇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조만간에 또 PC 전망치가 이제 PC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죠? PC 전망치 6월 PC 전망치는 근원 PC가 0.17%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그다음에 전년 대비는 2.6%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메타가 7월 23일 경에 라마 3를 공개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메타가 초반에 상당히 좀 부진하죠. 지금 여기 보면 빨갛잖아요. 잘 가던 메타 또 급락 개파락했잖아요. 이 광고 쪽 매출에 대한 좀 리스크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모건 스탠리는 PPI 발표 이후에 근원 PC 전망을 하향 조정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AT&T 미국의 대표적 이동 통신사잖아요. 한국에도 통신사 3개 있죠. SK,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LG인가? 나 헷갈리죠. 한국. 죄송합니다. 한국 안 가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맞죠? KT, SK, LG. 맞을 거야. 아무튼 예. 미국도 대표적인 통신사가 한 3개 있거든요. 버라이존, AT&T, T-모빌. 물론 그 말고도 예전에 뭐 스프린트도 있었고 몇 가지 있었지만 이제 좀 다 흡수 통합되고 했는데 AT&T가 이동통신 가입자의 통화 기록을 해킹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정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AT&T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해킹당했다.
자, 여러분, 사이버 보안 쪽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계속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좀 잘하지 AT&T 그 해킹이나 당하고 정말. 자, 미국 현지 소식 좀 몇 가지 중요한 것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든 대통령, 우리 할아버지 어떡하나. 아이고, 어제 또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분, 어제 기자회견은 그 프롬프트라 그러죠.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거 그 다 없이 진짜 그냥 생 날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바이든이 그 전에 트럼프하고 대선 토론 참패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수했답니다. 참만 못 말려 진짜. 우리 코리아도 빼먹고 젤렌스키를 향해서 푸틴이라 그러질 않나. 할아버지 왜 이래? 나 진짜.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기는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피우는데요. 자신이 대통령 후보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면서 난 트럼프를 한 번 이겼고 다시 이길 것이다. 이분도 약간 과거에 살고 계시네. 자기가 한 번 이겼다고 두 번 이긴 건 없는데. 여러분, 냉정히 말하면 트럼프는 바이든한테 진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진 거지.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트럼프의 재선은 무난했고, 코로나 터졌을 때도 대응을 신속하게 해요. 저 같은 찬물을 뒀으면 참 잘했을 텐데. 스카프 목에 휘두르고 우한 폐렴이라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그 건방 떨다가 그 코로나한테 당한 거잖아요. 누가? 트럼프가. 그렇죠? 근데 바이든은 또 모르네. 바이든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자, 언론의 평가가 여전히 싸늘합니다. 지난달 대선 후보 TV 토론에 비해서는 나름 선방했지만 어제 바이든 얘기입니다. 대선 후보 사퇴론을 불식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도를 계속 이루고 있고, 바이든의 사실 여러분 그 선거 캠프 모금 그 대표 단장이 누군지 아시죠? 조지 클루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잖아요. 그 클루니도 계속 바이든한테 그러잖아. 이제 그만해. 내려와. 응? 본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건데. 응? 지난달 이미 LA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모금 후원 행사가 열렸었거든요. 근데 당시 참석했던 참석자들이 이 노쇠한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과 어눌한 말투에 굉장히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아침 LA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뭐 트럼프도 사실 좀 불안불안하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 이후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더 나아가 사건 기소 자체를 기각하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모든 이 법정 재판이 모든 게 정치적으로 다 아무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 음해다. 근데 그건 또 아니죠.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죄송하지만 트럼프도 참 이 두 노인네가 지혜가 부족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에 나올 마음이 있었으면 지난번 졌을 때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하고 뭐 부정선거 그따른 말 하지 말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 집에 가져가지 말고 국회의사당 못 가게 하고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 재선을 노렸어야죠. 그랬으면 지금 뭐 트럼프는 진짜 따놓은 당상이지. 근데 요즘 노인네들이 성격들이 우묵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죠? 자, 미국에도 Z세대 있거든요. MZ세대. MZ세대, Z세대의 대부분이 주택 구매에 관한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Z세대 60%가 재정적 요인으로 어쩌면 평생 주택을 소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꼭 반드시 집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건데, 근데 이제 어른들은, 기성세대들은 야 그래도 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는데, 집 있으면 좋죠. 네, 뭐 투자의 개념으로서도 그렇죠. 주식을 부동산처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주식을 부동산처럼 하면 참 좋을 텐데. 자, 최고의 맛집을 선정하는 미쉐린 가이드의, 이건 패스. 올해 상반기 LA에서 주차 금지 발부 티켓이 24만 장이 넘으면서 벌금 액수가 1,76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한인타운 티켓이 LA 한인타운이 티켓이 가장 많이 발부된 지역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타운 계신 분들 조심하시고 타운 나갈 때는 특별히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의 캘리포니아 주택보험료가 30% 인상을 했습니다. 올스테이트도 34%. 아주 이 보험사들 아주 이거 법적으로 뭐 안 되나? 아니 그동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성인의 암 발병 중 40%, 또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은 흡연을 하지 않고 체중을 줄이는 등의 생활 습관 변화로도 예방할 수 있다는 미국 암학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암학회 연구 결과를 넘어서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모든 질병의 근원인 거 아시죠? 어찌 보면 주식 투자는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이제 그 종목을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사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식 투자는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그런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뉴스를 마무리될 때쯤에 테슬라가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자, 금요일이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 저희 미주노래 오늘도 어젯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테슬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저께 33종목, 이번 주만 한 40종목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계속해서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는 시리즈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건 진짜 매일매일 올려드립니다. 그냥 종목만 살짝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미주노래 사냥리스 33종목. 이거 단타 종목이 아니라 이거는 스윙 종목입니다. 장투 스윙 종목이고 단타는 저희가 커뮤니티 내에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아까 좀 전에도 올려드렸죠. 여기 보면 이거 말고 이것도 말고 오픈 영상을 아예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신이 내린 요즘 거의 작두 타고 있죠. 여러분 작두 탈 때 많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바람 불 때 연날리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바람 멈추고 그 다음에 물이 안 들어올 때는 쉬고 있는 거고 변함없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아직도 구독 안 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 왜 그러시지? 알림도 눌러주시고 저희가 저녁 때 속보 두 번째 뉴스 시간에는 종목 중심으로 지금 내년 다음 주는 좀 더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속보 저녁 때 올려드리는 속보 뉴스에서는 종목 중심, 각 개별 종목의 뉴스를 업데이트 해드리는 식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